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며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개입하고 있습니다. 북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바다에 로켓을 자주 쏘고 있습니다. 6월 26일에는 대형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은 모두 북한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미사일 실험이 위험하고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다른 나라들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군사 훈련을 하거나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엎치락뒤치락한 상황은 모두가 전쟁에 대해 더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제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오랫동안 친한 친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푸틴은 왜 북한에 갔을까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줄 수 있는 오래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우정은 다른 나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더 강해지거나 더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도 바빴어요.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고 자체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한 가지 큰 일은 KF-21이라는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정말 첨단입니다. 다른 나라 전투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하고 똑똑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죠. 미국은 한국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군인과 군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더욱 화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일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두가 자신들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사용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너무 많은 힘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다른 많은 국가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아시아가 지금 매우 긴장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각국은 군대를 증강하고 새로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은 또한 서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과의 새로운 우호 관계로 상황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쉬운 답이 없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실제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은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핵기술 개발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군사 관련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 한국은 전 세계 우방국으로부터 더 나은 기술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든든한 친구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을 더 많이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 미국이 한국에 특수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핵폭탄이 아니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일부 국가, 특히 러시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강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다른 나라가 지켜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국도 자체적으로 멋진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멀리 날아가 목표물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구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체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매우 첨단 기술이며 다른 나라의 비행기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만큼 크지 않은 나라에 비하면 꽤 인상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것을 발명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똑똑하고 창의적인 나라로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군사 장비가 얼마나 우수한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이며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새로운 군사력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방국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 정치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전투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너무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함과 이웃을 너무 겁주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갑자기 운동을 잘하게 된 전학생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도 컴퓨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선 많은 전투가 컴퓨터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커를 막고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능숙하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군대도 더 많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와 함께 이러한 연습을 통해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새로운 군사 훈련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해 보이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싸우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마치 커다란 경비견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싸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은 또한 다른 나라들이 군사 장비 사용법을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한국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명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멋진 새 장난감의 사용법을 가르쳐주면 더 많이 가지고 놀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은 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용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형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군대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학교나 병원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현명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누군가가 싸움을 시작하면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가라테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필요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군대는 지금처럼 강력하거나 첨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얼마나 빨리 따라잡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결국 한국의 목표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세계에서 강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시에 때로는 무서운 세상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무대에서 작은 규모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무기와 차량 개발에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다른 나라의 디자인을 모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체적인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우며 저렴한 장비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방산 제품 구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가장 먼저 대규모 구매를 결정한 국가 중 하나로 수백 대의 K2 전차와 K가이 자주곡사포를 주문했습니다. 폴란드군은 한국산 장비의 성능과 가치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최고 수준의 장비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한다는 소문이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루마니아도 폴란드의 뒤를 이어 K9 곡사포를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루마니아 군대는 구소련 시대의 낡은 장비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2 포병 부대를 현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이미 K9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루마니아의 결정을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방산 제품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전에서 검증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언제든 분쟁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각국은 한국의 무기와 차량이 복잡한 물류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가격 또한 큰 요인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서구의 많은 경쟁사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방 예산이 제한된 국가에 특히 매력적입니다. 그들은 한국 제품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K9 곡사포는 한국의 성공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K2는 첨단 기술과 견고한 신뢰성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사한 후 반격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각국은 현대전의 가장 이상적인 기동포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도 도약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진보된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KF-21은 F-35와 같은 초고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KF-21이 생산에 들어가면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무기를 공급해온 미국도 이제 한국의 기술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미 육군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한국산 탄약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이제는 세계 최강의 군대도 원하는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세계 무기 거래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와 같은 전통적인 수출국들은 새로운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많은 경우 서구 장비의 성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선 한국이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과 민감한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 상업적 이익과 국제적 의무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항상 차세대 군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성, 드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비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산 외교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체에 있어서도 방위산업의 호황은 국가적 자부심과 경제력의 원천입니다. 방위산업은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으로 파급되는 혁신을 주도합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미래 번영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무기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은 분쟁 발생 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은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는 방산 장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한국의 모델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방산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부상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첨단 기술, 경쟁력 있는 가격,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의 조합으로 전 세계 전장과 군사 기지에서 한국 방산 제품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탱크와 대포에서 전투기와 군함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군대를 현대화하려는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급업체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기술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군사 장비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여 전 세계 국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에서 탄생한 흥미로운 개발품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날렵한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엔진이 굉음을 내며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의 최신 전투기입니다. 우리말로 젊은 매라는 뜻의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내 개발 전투기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첨단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엘리트 국가 클럽에 가입시키는 큰 성과입니다. KF-21은
최근 항공계를 들썩이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시험 비행에서 이 전투기는 처음으로 유성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메테오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피하려고 해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KF-21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최신 전투기와 견줄 수 있는 진짜 전투기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KF-21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멋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에는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가득합니다. 가장 멋진 기능 중 하나는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KF-21은 능동 전자식 주사 배열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이 유형의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레이더가 함께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레이더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적기를 탐지할 수 있으며 적기가 전파를 방해하거나 쏘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한국이 이 AESR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레이더 기술은 보통 레이더를 보유한 국가에서만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레이더를 개발함으로써 이 중요한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다른 나라에 KF-21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판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KF-21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이 제트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동 국가들은 더 비싼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의 대안으로 이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 한국 근로자에게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날고 있는 동안 지상에는 K9 썬더 자주곡사포라는 또 다른 스타가 있습니다. 거친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궤도 위의 거대한 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K건은 4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터키, 폴란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이미 군용으로 구매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최근 K9은 군사 전문가들이 감탄할 만한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 시연에서 K9의 승무원들은 단 10분 만에 엔진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장에선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K9을 빠르게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전투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투에서 훨씬 더 유용합니다. K9은 또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인 K9A1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을 더 잘 보호하고 드론과 협력하여 목표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선 사항으로 인해 K9은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가장 최근에 K9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인 국가입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한국 방위산업의 또 하나의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제트기나 곡사포와 같은 고가 품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 기반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버전은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지대함 KSSM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한 무기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파도 바로 위를 스치듯 지나가다가 적 함정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의 군대들만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발전은 아마도 한국의 새로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성 미사일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은 이 능력을 갖춘 매우 특별한 국가 클럽에 속하게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한국은 무인 시스템과 인공지능에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찰용으로 설계되어 높이 멀리 날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드론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지원을 제공하거나 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 비행기인 충실한 윙맨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언젠가 인간 병사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무인 차량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전사들은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위험한 지역을 정찰하거나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무인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더욱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기계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표적을 인식하고 심지어 팀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방위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군대를 현대화하려는 국가들은 값비싼 서구 장비 또는 저렴하지만 덜 발전된 러시아나 중국 장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무기를 제공하는 중간 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냉전 시대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최고급 시스템을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들에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현대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은 정치적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면서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국과 일본과 같은 더 큰 이웃 국가들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분쟁이나 인권 침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KF-21의 레이더와 같은 민감한 시스템의 경우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미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미세한 경계를 걸어야 합니다. 일부 미국 방산업체들은 한국 기업을 성장하는 경쟁자로 보고 있어 양국 간의 긴장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적 발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역량 강화가 한반도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위 산업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향후 10년간 신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으로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점 분야는 우주입니다. 한국은 자체 군사위성을 개발하고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우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위성 무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선순위는 사이버 전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은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잠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장은 미래의 분쟁에서 전통적인 전투만큼이나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연구소가 혁신을 거듭함에 따라 더욱 놀라운 기술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레이저 무기까지 차세대 한국 군용 하드웨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기술 강국으로의 부상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국은 외국 무기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멋진 장비를 만들거나 무기 판매로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자신감과 야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체 방위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이 글로벌 안보를 형성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동맹국의 무기를 판매하고 새로운 기술에 협력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는 아직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이 혁신적인 국가가 다음에는 무엇을 내놓을지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는 점입니다.